저는 올해 72세인 박종수라고 합니다. 텍사스 캐롤튼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내를 3년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나서 하루하루가 참 막막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달라스 한인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가면 갈수록 머리가 아파요. 파벌 싸움이라는 게 이렇게 치열할 줄 몰랐거든요. 노인정이라는 곳이 원래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모여서 서로 말벗도 대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처음 갔을 때가 작년 4월이었어요. 아내 장례를 치르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옆집에 사는 김씨 아저씨가 권했어요. 종수야, 집에서 썩지 말고 나와서 사람들이랑 어울려봐. 달라스에 한인 노인정이 하나 있는데 거기 좋다더라. 처음엔 망설였어요. 평생 사업만 하면서 살았는데 노인정 같은 데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외로워서 결국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노인정은 캐롤튼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한 교회 지하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는데 그래도 한글로 된 간판이 보이니까 반가웠어요. 첫날 가서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30명 정도 와 계시더라고요. 다들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고마웠어요.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그날은 화투도 치고 장기도 두고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내 없이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쓸쓸한지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먹는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고 화요일, 목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했어요. 처음 한 달 정도는 정말 좋았어요. 점심은 보통 교회에서 후원해주는 도시락을 먹거나 가끔은 누군가가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끓여와서 나눠 먹기도 했고요. 오후에는 노래를 부르거나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룹을 나눠서 앉는 거예요. 한쪽에는 이씨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있고 다른 쪽에는 박씨 할머니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친한 사람끼리 앉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씨 할아버지 그룹은 주로 남자분들이었는데 대부분 1970년대, 80년대에 이민 온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사업도 하다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온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자부심도 강하고 목소리도 컸어요. 이씨 할아버지는 원래 한국에서 건설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텍사스에 와서도 한인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은퇴하신 분이었어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찬 분이라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았어요. 반면에 박씨 할머니 그룹은 주로 할머니들과 몇 분의 할아버지들이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자녀들을 따라서 늦게 미국에 오신 분들이었어요. 박 할머니는 원래 부산에서 식당을 하시던 분인데 아들이 텍사스에서 의사를 하고 있어서 5년 전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성격이 세심하고 살림솜씨가 좋아서 할머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어느 쪽에 속해야 할지 애매한 위치였어요. 나이로는 이씨 할아버지 그룹과 비슷했지만 성격상으로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할머니들 그룹에 끼기도 어색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간에서 이쪽 저쪽 다 어울리려고 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이씨 할아버지 쪽에 앉아서 옛날 사업 이야기도 듣고 오후에는 박 할머니 쪽에 가서 음식 이야기나 손주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주를 지내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미묘하게 눈치를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씨 할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수 씨, 우리가 여기서 오래된 사람들이니까 말인데 박 할머니 쪽 사람들이 요즘 노인정 운영에 너무 간섭을 많이 해요. 원래 이 노인정은 우리가 시작한 건데 말이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무슨 간섭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점심 메뉴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려고 하고 프로그램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노인정 회장 선거도 자기들끼리 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노인정에서 그런 복잡한 일들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냥 와서 시간 보내고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회장 선거까지 있다니요. 그 다음 주에 박 할머니도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종수 씨 좋은 분 같은데 이씨 할아버지한테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저분이 목소리는 크지만 실제로는 뭘 아는 게 없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는데 맨날 자기들이 다 하는 것처럼 큰 소리만 치시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난처해졌어요.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할 수도 없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갈등이 점점 심해진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서로 눈치만 주는 정도였는데 몇 달이 지나니까 대놓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 추석 행사를 준비할 때였는데 점심 메뉴를 정하는 문제로 큰 싸움이 났어요. 이씨 할아버지 그룹에서는 불고기를 하자고 했고 박할머니 그룹에서는 전을 부쳐서 차례상을 차리자고 했어요. 추석이면 당연히 전이지 무슨 불고기야? 요즘 시대에 번거롭게 전을 뭐하러 부쳐요. 불고기가 훨씬 실용적이야.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는데 문제는 서로 양보를 안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보기 민망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투표 전날 밤에 이씨 할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종수 씨 내일 투표 때 우리 편에서 해줘야 해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노인정이 엉망이 될 거야. 그러고 나서 30분 후에 박 할머니가 또 전화를 했어요. 종수 씨 내일 꼭 나오세요. 우리가 져서는 안 돼요. 전을 부쳐야 추석 분위기가 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골치가 아팠어요. 그냥 추석 음식 정하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투표 당일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험악했어요. 평소보다 사람도 많이 왔는데 다들 표정이 굳어 있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투표 결과는 전 부치기가 12표, 불고기가 11표로 1표 차이였어요. 박할머니 그룹이 이긴 거죠. 그런데 그때 이씨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건 부정선거야. 분명히 조작이 있었어. 조작이 뭐가 조작이야. 공정하게 투표한 거 안 봤어요? 그러면서 서로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운데 앉아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갑자기 이씨 할아버지가 저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종수 씨, 당신은 누구 편에 투표했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정말 땀이 뻘뻘 흘렀어요. 저는 사실 전 부치기에 투표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해주시던 추석전이 그리웠거든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그 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노인정에 가면 양쪽에서 다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씨 할아버지는 제가 박할머니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박할머니는 제가 중간에서 줄타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어디 앉을지 고민되고 화투나 장기를 둘 때도 누구랑 할지 눈치를 봐야 했어요. 더 심각한 건 일상적인 일들도 파벌 논리로 돌아간다는 거였어요. 김치가 떨어져서 누가 사올지 정할 때도 이번엔 우리 쪽에서 샀으니까 다음엔 저쪽에서 사야 해.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텔레비전 채널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씨 할아버지 그룹은 KBS 뉴스를 보고 싶어하고 박할머니 그룹은 드라마를 보고 싶어 했는데 이것도 매번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저는 점점 노인정 가기가 싫어졌어요. 원래는 외로움을 달래러 가는 곳인데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갈 수도 없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적막하고 그나마 사람들과 대화라도 할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몇 번은 정말 그만두려고 생각했어요. 특히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 때문에 더 그랬어요. 그때는 히터 온도를 몇 도로 할지 가지고 싸웠어요. 이씨 할아버지는 72도면 충분하다고 했고 박할머니는 75도는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교회에서 불평하는데 너무 덥게 하면 안 돼요. 할머니들이 추위를 많이 타는데 72도로 어떻게 견뎌요? 이런 말다툼이 일주일 동안 계속됐어요. 저는 사실 온도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는데 양쪽에서 자꾸 제 의견을 물어보니까 정말 곤란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는 집에서 65도로 맞춰놓고 사는데요 라고 했더니 양쪽에서 다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정말 지치더라고요. 노인정에 가기 전에는 매번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부터 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노인정 회장 선거 때문이었어요. 원래 회장은 1년 임기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작년까지는 김씨 할아버지가 맡고 계셨어요. 김 할아버지는 두 그룹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김 할아버지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일찍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 회장을 뽑아야 했는데 이때 두 그룹이 완전히 대립하게 된 거예요.
이씨 할아버지 그룹에서는 최씨 할아버지를 후보로 내세웠고 박할머니 그룹에서는 정씨 할머니를 후보로 내세웠어요. 선거 운동이 한 달 동안 계속됐는데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였어요. 최씨 할아버지 지지자들은 남자가 회장을 해야 대외적으로 체면이 서줘라고 했고 정씨 할머니 지지자들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자가 회장을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맞섰어요. 저는 두 분 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선거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니까 어느 쪽을 지지할지 정말 고민이 되었어요. 선거 전날에 최씨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어요. 종수 씨, 우리가 선거에서 지면 노인정이 완전히 할머니들 천하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선거 당일 아침에는 정씨 할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종수 씨, 이번 기회에 노인정 분위기를 좀 바꿔보면 좋겠어요. 남자분들이 너무 권위적이에요. 저는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투표소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안 오는 게 낫겠다. 투표 결과는 정씨 할머니가 13표, 최씨 할아버지가 12표로 1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최씨 할아버지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거예요.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재선거를 요구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박 할머니가 투표 당일에 자기 편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주장이었어요. 정씨 할머니 지지자들은 그런 것도 선거운동 아니냐면서 반박했고 결국 한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됐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피곤했어요. 양쪽에서 번갈아가며 저한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데 솔직한 대답을 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갈등이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점심시간에도 두 그룹이 따로따로 앉아서 먹고 화투나 장기도 같은 편끼리만 하고 심지어는 인사도 안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는 가운데 끼어서 양쪽 다 어색한 상황이 됐어요. 이쪽에 앉으면 저쪽에서 째려보고 저쪽에 앉으면 이쪽에서 불편해하고 그래서 아예 구석자리에 혼자 앉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한 번은 정말 답답해서 노인정 운영을 담당하는 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노인정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뭔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목사님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른들끼리 다투시는 걸 목사가 나서서 말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도 없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난처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해결책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고려한 건 아예 노인정을 그만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다시 혼자서 외롭게 지내야 했고 그것도 견디기 어려웠어요. 두 번째로 생각한 건 다른 노인정을 찾는 것이었어요. 혹시 휴스턴이나 오스틴에도 한인 노인정이 있을까 해서 알아봤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시니어를 위한 영어 교실을 연다는 공고를 봤거든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인데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에는 내 나이에 무슨 영어냐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미국에 30년 살면서도 일상 회화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영어 교실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한인 노인정에서 보던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파벌 싸움이 전혀 없었어요. 다들 영어를 배우겠다는 같은 목표가 있어서 그런지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노인정에서 대립하던 박 할머니와 최씨 할아버지가 여기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공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뭐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께 물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노인정에서의 갈등이 사실은 할 일이 없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걸요.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할 때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영어 교실을 3개월 정도 다니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물론 영어 실력도 늘었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과 관계 맺는 새로운 방법을 배운 거였어요. 영어 교실에서 만난 미국인 자원봉사 선생님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우리가 발음이 틀려도 웃으면서 다시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어느 날 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하시네요. 그런데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말해보세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노인정에서는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느라 바빴는데 여기서는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노인정도 계속 다니되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에는 휘둘리지 않겠다고요. 제가 원하는 건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이지 파벌 싸움이 아니거든요. 다음 주 노인정에 갔을 때 저는 달라진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어요. 양쪽 그룹 모두에게 골고루 인사를 했고 어느 한쪽 편을 들어달라는 요청에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저는 여기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지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양쪽에서 다 섭섭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의도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몇 분 더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시는 분들, 자녀들이 멀리 살아서 외로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처럼 파벌 싸움보다는 따뜻한 교류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제3의 그룹을 만들게 됐어요. 파벌에 속하지 않고 순수하게 친목을 도모하는 그룹 말이에요. 이 그룹에는 지금 7에서 8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요. 점심시간에는 따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앉고 오후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영화를 보기도 해요. 물론 기존의 두 그룹에서는 저희를 좋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어요. 중간에서 줄타기만 한다거나 무책임하다는 말을 듣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노인정에 오는 이유는 파벌 싸움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보내려는 거거든요. 요즘은 노인정 가는 게 다시 즐거워졌어요. 파벌 갈등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제 방식대로 지내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3그룹에 속한 한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종수 씨 덕분에 저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몰라서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그냥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혼자만 편해진 게 아니라 비슷한 고민을 하던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노인정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요. 히터 온도 문제, 점심 메뉴 문제, 프로그램 운영 문제 등등.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아요. 대신 제가 집중하는 건 제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안부를 묻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 말이에요. 영어 교실도 계속 다니고 있어요. 6개월째 다니다 보니까 이제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어요. 마트에서 직원에게 물건 위치를 묻거나 병원에서 간단한 증상을 설명하는 정도는 가능해졌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노인정에서 파벌 싸움에 휘둘릴 때는 매일매일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배우고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요. 얼마 전에는 영어 교실에서 만난 미국인 선생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박 씨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밝아지셨네요. 영어 실력도 늘었지만 표정이 많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 정말 예전보다 표정이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아마 마음의 짐을 덜어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노인정 파벌 싸움 때문에 고민하시는 다른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억지로 어느 한쪽 편을 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인정에 가는 이유는 즐겁게 시간을 보내려는 거지 누가 옳고 그른지 심판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양쪽에서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파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니까요.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싸울 일보다는 화해할 일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갈등과 대립으로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이유는 없잖아요. 노인정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저와 비슷한 처지예요.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서 살면서 외로움과 향수를 달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과 싸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노인정에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나가고 있어요. 파벌 갈등은 여전히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과 거리를 두고 제 방식대로 지내고 있어요. 제3그룹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함께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가기도 해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노인정이 다시 제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됐어요. 파벌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만나는 따뜻한 장소로 말이에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고 적막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노인정에서 만나는 좋은 분들 덕분이고 영어 교실에서 배우는 새로운 지식 덕분이고 무엇보다 파벌 갈등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때로는 여전히 외롭기도 하고 아내가 그립기도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고 새로운 하루하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노인정은 계속 다닐 계획이에요. 파벌 싸움이 있든 없든 그건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제 자리에서 제 방식대로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해요. 72세라는 나이가 적지 않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아직 배울 게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해볼 일도 많다고 생각해요. 노인정 파벌 싸움 같은 것에 휘둘려서 그런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요즘 가장 기대되는 일은 손주들이 여름 방학 때 텍사스에 놀러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손주들과 영어로도 대화해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도 영어 할 줄 안다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노인정 제3그룹 친구들과 함께 손주들에게 한국 전통 음식도 해주고 텍사스 이곳저곳도 구경시켜 주려고 해요. 생각만 해도 벌써 설레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디서든 파벌이나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진짜 소중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거든요. 노인정 파벌 싸움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은 그 경험을 통해서 더 소중한 걸 배우게 됐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도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